The Starlet English Study Declaration. 나는 오늘 할당된 공부량을 꼭 완수할 것이다. I will definitely complete today's assigned study amount. 오늘 배운 내용을 실생활에 반드시 활용해 볼 것이다. I will definitely apply today's learning to real-life situations. 나는 근기와 능력을 갖춘 사람으로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다. I can achieve anything as a person with perseverance and ability. 나는 항상 빛나는 사람이다. I'm always a shining person. Young Ebenezer Scrooge hard at work on Christmas Eve. Not very festive, is it? Young Ebenezer Scrooge hard at work on Christmas Eve. Not very festive, is it? Young Ebenezer Scrooge hard at work on Christmas Eve. Not very festive, is it? 오늘 쉐도잉에서 배우실 첫 번째 영어 단어는 festive. 자, 이 단어는 축제 분위기가 나는 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 단어인데요. 그래서 주로 크리스마스나 크리스마스 같은 휴일 기간에 사용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원래 크리스마스 시즌 하면 크리스마스 시즌 이렇게 얘기하는 게 보통이겠지만 the festive season 이렇게 표현해도 자, 크리스마스 시즌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festive는 이런 축제 분위기가 나는 상황에서 쓰기도 하지만 어떤 화려한 장식이나 또 즐거운 분위기를 묘사할 때도 사용이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따가 여러분 영작하는 시간이 있을 거거든요. 그때 함께 공부해 볼게요. festive는 형용사 형태고, 자, 이 형용사 형태의 명사형은 어떻게 될까요? 네, 바로 festivity. 빠르게 발음하면 festivity. 자, 이 단어는 당연히 festive에서 파생이 됐기 때문에 축제 분위기가 나는 행사나 축제를 가리키겠죠. 그런데 역시 축제적인 분위기나 기분을 나타낼 때도 이 festivity 함께 쓰일 수 있다는 거 같이 챙겨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이 익숙하신 단어는 아마 우리나라에서 festival 이렇게 얘기하죠. 실제 발음은 festival 이렇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 단어도 역시 축제 또는 행사를 가리키니까 함께 알아두세요. Look how festive. Very festive. Look how festive. Very festive. 그럼 지금 방금 배운 단어 festive, 영화 대사에서 어떻게 쓰였는지 함께 살펴볼게요. 자, 스크루지에게 총 3명의 손님이 찾아오게 되는데요. 그 중에 스크루지의 과거를 보여줄 첫 번째 손님이 찾아와서 스크루지를 과거로 데려갑니다. 그래서 어린 시절 스크루지의 모습을 보여주죠. 이렇게 얘기하네요. Young Ebenezer Scrooge hard at work on Christmas Eve. 자, 해석은 일단 어렵지 않아요. 우선 해석은 어린 에버니저 스크루지는 크리스마스 이브에도 열심히 일하네 이렇게 해석이 되는데요. 자, 뭔가가 문장에서 빠져 보이죠? 네, Young Ebenezer Scrooge라는 주어는 보이는데 동사 자리가 비어 있네요. 그래서 이 표현 하나 익혀두세요. Be hard at work 하면 열심히 일하다 라는 표현이에요. 자, 그런데 지금 시점이 과거 시점이고 주어는 단수기 때문에 was를 넣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원래 문법적으로 완전한 문장은 Young Ebenezer Scrooge was hard at work on Christmas Eve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한국말 할 때도 대화체에서 중요한 것만 쏙쏙 간단하게 얘기하듯이 영어에서도 지금 대화체이기 때문에 중요한 부분만 딱딱 얘기하면서 동사를 지금 얘기하지 않고 있네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이렇게 얘기하죠. 오늘 배운 단어 festive를 넣어서 not very festive, is it?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문장 해석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자, 우선 문장에 not이 붙어 있으니까 이 not의 의미를 살려줘야 되고 제가 festive 하면 축제 분위기가 나는 이런 뜻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꼭 이렇게 영어 단어와 한국어를 픽스해놓고 해석을 하시려고 하면 해석이 굉장히 어색해져요. 유연성을 가져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선 제가 해석을 해드리면 Not very festive is it? 스크루지가 크리스마스 이브에 일하고 있으니까 축제를 즐길 분위기는 아닌 것 같지? 이렇게 묻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여기서도 festive 형용사만 나왔단 말이에요. 앞에 뭐가 빠졌을까요? 네, 주어 동사가 빠졌는데 이 주어 동사를 알기는 굉장히 쉬워요. 왜냐하면 뒤에 is it 해서 부가 의문문이 붙거든요. 그래서 우선 정답은 it is not very festive. is it? 이렇게 됩니다. 자, 부가 의문문 갑자기 나와서 머리가 아프실 건데 이 부분은 제가 나중에 따로 강의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이 얘기만 드리려고요. 자, 부가 의문문은 상대방의 의견 확인을 하거나 동의를 얻을 때 사용을 하거든요. 그런데 앞에 it is not very festive에서 비동사가 나왔잖아요. 그럼 우선 비동사를 끄집어내주면 돼요. is, 그 다음에 주어는 뭐였어요? it이었죠? 그래서 is it 이렇게 해주면 되는데 앞문장에 부정어 not이 보이잖아요. 이렇게 앞문장이 부정문일 때는 긍정형 부가 의문문을 쓰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isn't it이 아니라 is it 이렇게 해줘야 된다고요. 그래서 해석은 의문문처럼 아까처럼 해주시면 돼요. 축제를 즐길 분위기는 아닌 것 같지? 이렇게요. 단어 페스티브의 쓰임에 대해서 더 알아볼게요. 다음 문장을 화면을 멈추어 놓고 영작할 수 있는 부분까지 영작해 보세요. 휴일 분위기를 내기 위해 축제 분위기가 나는 음악을 틀어보자. 정답은 바로 다음과 같아요. Let's put on some festive music to get into the holiday spirit. Let's put on some festive music to get into the holiday spirit. 여기에서 같이 챙겨두시면 유용한 표현이 두 개가 있는데요. 첫 번째 표현은 put on music이에요. 바로 음악을 틀다 하고 싶을 때 구동사 put on을 써주시면 돼요. 그리고 휴일 분위기를 내다가 무척 어려운 영작 부분이었을 것 같은데요. 이 부분은 get into를 쓰시면 됩니다. get into는 어떤 감정 상태에 빠지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으므로 get into the holiday spirit 하면 휴일 분위기에 빠지다, 즉 휴일 분위기를 내다라는 의미가 된답니다. 페스티브를 이용한 한 가지 영작을 더해볼까요? 그녀는 어떤 모임에서도 항상 기분 좋은 분위기를 조성해요. 아까 스탈렛 선생님이 설명한 페스티브의 뜻을 꼭 생각하시면서 영작해보세요. 정답은 바로 다음과 같아요. She always brings a festive mood to any gathering. She always brings a festive mood to any gathering. festive가 활기차고 즐거운 분위기를 나타낸다고 했으니 A festive mood. 라고 표현하셔야겠죠. 그리고 여기서 눈여겨봐야 할 부분은 기분 좋은 분위기를 조성하다,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가져오다 할 때 동사 bring을 쓴다는 거예요. bring이 가져오다이니까 기분 좋은 분위기를 가져오는 것이 조성하다라는 뜻이 될 수 있겠죠. 그리고 모임은 영어로 gathering이니까 함께 알아두세요. Young Ebenezer Scrooge hard at work on Christmas Eve. Not very festive, is it? Young Ebenezer Scrooge hard at work on Christmas Eve. Not very festive, is it? Young Ebenezer Scrooge hard at work on Christmas Eve. Not very festive, is it? Young Ebenezer Scrooge hard at work on Christmas Eve. Not very festive, is it? Young Ebenezer Scrooge hard at work on Christmas Eve. Not very festive, is it?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누르고 스탈렛과 열심히 영어 공부해봐요. I had no choice. You see, without the modest income I provided, my mother and sister, they would have starved. I had no choice. You see, without the modest income I provided, my mother and sister, they would have starved. I had no choice. You see, without the modest income I provided, my mother and sister, they would have starved. 오늘 쉐도잉에서 배우실 표현 have, has, had, no choice. 자, have, has, had는 주어와 시제에 따라 여러분이 형태를 변형시켜서 써주시면 되고요. 자, 오늘 영화 대사를 통해서 어떤 뜻인지 함께 살펴볼게요.
오늘 영화에서의 시점은 스크루지의 과거기 때문에 동사 had를 써줘야겠죠? 자, I had no choice. I had no choice. 어떤 뜻일까요? 우선 choice가 선택권이라는 뜻을 가진 단어이기 때문에 직역을 해보면 나는 선택권이 없었어. 이거를 조금 더 자연스럽게 우리나라 말로 풀면 나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 즉, 어쩔 수 없었어 라는 표현이에요. 자, 이 표현은 어떤 상황에서 선택할 수 있는 여지가 없거나 강제로 어떤 일을 해야 할 때 쓰거든요. 근데 스크루지가 크리스마스 이브에 지금 강제로 일을 해야 되는 상황이죠. 가난했기 때문에. 그러면서 스크루지가 이렇게 얘기해요. You see, 당신도 알잖아요. Without the modest income I provided. 자, 제가 the modest income의 색깔을 칠해놨는데요. 어떤 표현일까요? 네, 단어 modest를 알아야 쉽게 해석을 할 수 있는데요. 자, 혹시 아시는 분은 얘기해 보시겠어요? 네, modest는 적당한, 겸손한, 절제된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한번 해석을 해보면 적당한 수입, 겸손한 수입이죠. 즉, 먹고 살 만한 그냥 적당한 수입을 얘기하거나 아니면 수입이나 소득이 크지 않을 경우에 사용하는 표현이에요. 자, 우선 provide가 제공하다니까 내가 제공하는 적당한 수입이라도 없다면 이렇게 해석을 해도 되겠지만 영화에서는 소득이 크지 않은 거니까 내가 푼돈이라도 벌지 않으면 이렇게 해석이 됐거든요. 이렇게 미드를 보면서 무조건 직역하지 않고 한국어로 좀 자연스럽게 바꾸면 여러분의 해석 실력이 정말 어마어마하게 증가할 거예요. 계속 이어서 보실게요. My mother and sister. 어머니와 여동생은 그리고 콤마 찍고 두 사람이니까 대명사 they로 받고 있죠. 그들은 would have starved. would have starved. 여러분 굉장히 익숙하신 표현 아니세요? would have 과거분사 저랑 얼마 전에 공부했어요. 과거에 대한 강한 확신으로 분명 뭐뭐 했을 것이다. 분명 뭐뭐 했나봐 라고 해석을 한다고 했죠. starve가 굶어 죽다 라는 뜻이니까 분명 어머니와 여동생은 굶어 죽었을 거야 라고 과거에 자기가 돈 벌지 않았으면 이렇게 됐을 거야 강한 추측을 하고 있죠. 자, 그런데 발음 체크 하나만 할게요. starve, 미국식 발음이고요. 오늘 이 스크루지는 영국식 발음으로 starve 이렇게 발음을 하고 있어요. 같이 챙겨두세요. 여러분이 방금 따끈따끈하게 배우신 표현 어쩔 수 없었어,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 이 표현 have no choice는 실제로는 뒤에 but to 동사원형을 붙여서 많이 쓰는데요. 자, 여기서 살펴볼 부분이 하나가 있어요. 바로 but인데요. 자, but을 모르시는 분들은 없을 거예요. 어떤 뜻이죠? 네, 바로 그러나 라는 뜻이죠. 그러나 오늘 이 구문에서의 but은 그 뜻이 아니에요. 뭐뭇을 제외하고 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동사원형을 제외하고 어떤 선택권도 없었습니다니까 뭐뭐 할 수밖에 없다, 뭐뭐 하지 않을 수 없다 라는 뜻이 되겠죠. 자, 그럼 예문 하나 살펴볼게요. After missing the last bus. last bus가 뭘까요? 바로 마지막 버스예요. 마지막 버스를 놓친 후에 I had no choice but to. 자, 문장이 길지만 이 had no choice but to 동사원형을 해석만 할 수 있으면 어렵지 않죠? 뭐뭐 할 수밖에 없었다 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walk home, 집에 걸어갈 수밖에 없었다. in the rain, 비를 맞으면서 됩니다. 자, 이 표현 정말 우리 실생활에서 많이 쓰일 것 같지 않나요? 이런 표현들은 꼭 암기하시고 한 번쯤 사용을 해보셔야 됩니다. have no choice to 동사원형 구문 스탈렛 선생님과 잘 배우셨나요? 이번 예문은 여러분이 배운 것을 토대로 영작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이 영작해 보실 문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난 친구가 궁지에 빠졌을 때 그에게 돈을 빌려줄 수밖에 없었어요. 잠깐 화면을 멈추고 영작하실 수 있는 부분까지 영작해 보세요. 정답은 다음과 같습니다.
I had no choice but to lend my friend some money when he was in a tight spot. I had no choice but to lend my friend some money when he was in a tight spot. 돈을 빌려줄 수밖에 없었어요. 이니까 과거의 일이네요. 뭐뭐 할 수밖에 없었다니까 have의 과거 had를 써서 had no choice but to 동사원형을 써야겠죠? 그리고 lend는 사형식 동사이므로 lend 사람 사물순으로 Lend my friend some money. 라고 영작을 하셨어야 합니다. In a tight spot. 생소한 표현이실 수 있는데요. 타이트가 꽉 조여있는 이라는 뜻이고 스팟이 위치 또는 상황이라는 뜻이므로 꽉 조여있는 상황이므로 in a tight spot은 곤경에 처한이라는 뜻이 됩니다. 이 부분은 조금 어려우셨죠? 이번에 이 유용한 표현도 같이 챙겨두세요. I have no choice but to believe you. I have no choice but to believe you. I have no choice but to agree. I have no choice but to agree. I have no choice but to expel. I have no choice but to expel. I had no choice. You see, without the modest income I provided, my mother and sister, they would have starved. I had no choice. You see, without the modest income I provided, my mother and sister, they would have starved. I had no choice. You see, without the modest income I provided, my mother and sister, they would have starved. I had no choice. You see, without the modest income I provided, my mother and sister, they would have starved. I had no choice. You see, without the modest income I provided, my mother and sister, they would have starved.